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치킨 게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는 경기를 타는 업종이고 표준 칩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마다 이참에 그 경쟁자를 고사시키겠다는 선두 업체발 치킨 게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부분의 진원지는 대만 매체인데요. 이 대만에는 난야 등의 메모리 업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 이 과거 치킨 게임으로 파산했던 일본 업체 엘피다의 대만 자회사인 렉스칩과 이노테라 같은 업체는 미국의 마이크론에 인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는 1위 업체 TSMC가 있지만 메모리에서는 군수업체 수준에 머문 대만 메모리의 애매한 위상, 그리고 이 과거 메모리 치킨 게임 당시 철저히 먹잇감으로 당했었던 이력 때문에 대만은 치킨 게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을 재개하는 것은 항상 대만 매체고, 치킨 게임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삼성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치킨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하반기 D램 낸드 가격이 다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과거 치킨 게임이 일어났던 당시와는 반도체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당장 메인 플레이어 자체가 적습니다. 이 D램의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단 3개 업체가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3개 업체가 서로를 죽이자고 D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가정법으로 이 삼성이 100% 시장 점유율을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이 그 수요를 다 생산할 수 있나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기술 산업이지만 엄청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그 D램 3강 구도는 2007년 라인 증설을 통한 1차 D램 치킨 게임을 통해서 독일 키몬다 같은 기업이 도산했고, 또 2010년에는 2차 치킨 게임을 통해서 대만과 일본의 그 엘피다 같은 업체들이 간판을 내린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 최근에 그 산제이 메르트라 마이크론 CEO의 발언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최근 점유율 획득보다는 그 업황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발언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량 증가를 둔화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고객사에게서 고객사들이 급격한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는 그 주문을 중단함으로써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치킨 게임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낸드인데요. 이 시장도 점점 플레이어가 줄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그리고 시장 맨 아래에는 원가 개념이 없는 업체인 중국의 YMTC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뒷배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YMTC를 고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차라리 YMTC를 제거하려면 손을 보려면 미국 장비 수출을 막아서 기술적으로 고사시키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사실 그 메모리의 치킨 게임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가 싸움이 핵심이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서 원가 싸움이 핵심이라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1등 삼성이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이 가장 좋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수율이 가장 뛰어난 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격을 낮출 룸 자체가 더 많다는 의미죠. 마진도 높습니다. 같은 제품이어도 더 비싸게 브랜드 피를 더 받는 게 삼성이죠. 특히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베이스입니다. 표준화된 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치킨 게임이 이슈화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여담으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는 정반대인데요. 이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고객에 특화된 칩, 커스터마이즈드 칩을 만듭니다.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체제이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가 생산에 대한 효율이 중요하다면 이 파운드리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납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할 때도 웨이퍼 장비에서 동시에 100장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 100장을 다 채워서 한꺼번에 공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곧바로 칩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웨이퍼가 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정을 바로바로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메모리 같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인 파운드리는 특화된 다량의 칩을 만드는 데 따른 생산성 저하를 고수익 칩을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파운드리는 각기 조금씩 다른 요구가 다른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들기 때문에 특정 경쟁사를 물량 공세를 통해서 노가웃 시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인 파운드리는 메모리보다 경기를 덜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다품종이라는 얘기는 프리미엄 제품부터 범용 제품까지 골고루 다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를 덜 타는 이유도 워낙 만드는 칩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PC가 안 좋으면 자동차가 좋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안 좋으면 가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가전이 안 좋으면 뜬금없이 새로 생긴 업종인 가상화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도 새롭게 많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관련 칩, AI 칩 같은 게 다 그런 사례죠. 고객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업종 간의 보안 관계가 좋기 때문에 몇몇 특정 업종 시향에 덜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편차가 적죠. 최근엔 메모리도 파운드리처럼 점점 변하고 있는데요. 메모리도 이제는 웬만한 곳에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사용처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하면 서버, PC, 스마트폰이 전부 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계에서 자동차, 사물, 인터넷, AI 등에 다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만큼 다품종은 아니지만 품목이 점점 더 많아져서 파운드리처럼 경기를 이전보다는 덜 타는 방향으로 메모리도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치킨 게임 가능성을 짚어보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